스매시 종류 중에 이제 반스매시라는 게 있는데, 반스매시를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강한 스매시 갖고 아무리 해도 잘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잘 안 통할 때는 물론 클리어나 드롭 형태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스매시, 정상적인 강 스매시, 스매시와 드롭의 중간 형태, 그러면 보통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후위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후위 쪽으로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스매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드롭은 움직임의 특성을 보고 대체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스매시는 확인이 되더라도 이게 마음의 준비는 강 스매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스매시 형태라도 가다가 뚝 떨어지는 반 스매시 형태로 왔을 때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늘 강 스매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50에서 70% 정도의 힘만을 활용해서 드롭보다도 약간 강한 그런 형태의 스매시를 했을 때 경기 운영에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스매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스매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 선수의 상대팀의 수비 위치를 한 번쯤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반스매시를 할 생각에 상대 선수들이 수비 위치가 이제 전진, 앞쪽에 와 있다 그러면 힘들어요. 앞쪽에 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드롭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스매시를 받는다 그러면 뒤로 많이 물러서 있는데, 뒤로 물러서 있을 때 그 위치, 물러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강한 스매시를 했을 때 후위 쪽에 많이 나가 있으면 웬만큼 센 스매시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cm라도 더 뒤쪽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10cm라 해도 공속도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상의 10cm가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속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반스매시를 활용할 때는 상대 팀의 위치, 그 다음에 상대 팀의 수비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반스매시 형태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반스매시 그러면 떨어지는 위치가 숏서비스 라인하고 롱서비스 라인, 중간보다도 중간 너머로 가게 되면 상대방한테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중간 안쪽으로 반스매시 형태가 간다고 그랬을 때는 못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반스매시에 대한 활용도는 더 높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운영을 하는데 상대 선수의 어떤 수비에 대한 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드롭이나 클리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반스매시 형태도 열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상당히 상대방의 그런 수비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제가 수비할 수 있는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수비할 수 있는 이 위치가 뒤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렇게 제가 지금 뒤로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 나갈수록 수비하는 조건은 상당히 좋아요. 클리어나 스매시 같은 경우는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드롭을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드롭을 했을 때는 워낙 뒤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드롭을 상대 선수가 해왔을 때는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매시 리시브가 약한 분들일 경우 보통은 뒤로 많이 나가는데, 드롭에서도 많이 당해요. 드롭에서도.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수비 위치에서 수비를 하는데 웬만한 걸 다 받는다고 그랬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수비 자세를 갖췄거든요. 이 위치에서는 라켓이 닿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에리어까지는 수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라켓이 닿을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벗어났을 때, 특히 앞쪽으로 벗어났을 때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거든요. 드롭은 대비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스매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서 공이 스매시가 안 오고 약한 스매시가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움직임에 이게 빠른 동작으로 간다 해도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당황스러운 동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한두 번 계속 그 반스매시를 하게 되면 상대 선수도 우리 팀에서도 이 반스매시를 계속했을 때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가끔 한 번 했을 때 상대 선수의 수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스매시 그러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매시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데 공 자체가 길게 온다, 약하게 길게 온다 그러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입장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스매시는 틀림없이 꽂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매시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매시의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는 손목, 어깨, 허리, 그 다음에 하체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조화로운 동작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스매시로 갔을 때는 손목 동작을 많이 강조를 해줘야 돼요. 손목 동작을 많이 강조를 해줘야 손목을 꺾음으로 인해서 공을 꽂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잡을 수 없게끔 공 자체가 짧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드롭처럼 느리게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가 스매시가 오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이면서도 공이 약하게 꽂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매시를 하게 되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수비력이 약화된다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반스매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경기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